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중 자율주행 강의를 맡은 미디어그룹 사람과 숲의 김민수입니다. 3차 시의 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제 자율주행 분야의 프로젝트를 파악하여 구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둘째, 자율주행 분야에서 활용되는 저작도구 활용 능력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의 교육은 자율주행 데이터 프로젝트 소개로 첫 번째, 상용 자율주행차 주행 데이터 프로젝트 소개, 두 번째, 자율주행 가공 저작도구 소개, 총 2개의 소목차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용 자율주행차 주행 데이터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구축의 목적은 자율주행의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객체 추정 및 예측 데이터셋 구축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율주행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양질의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대용량 데이터셋의 중요성에 비해 국내 데이터 구축 규모는 세계적으로 낮은 편으로 미래의 인공지능의 중심이 되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구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술적 완성도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주행에 대한 대규모 고품질 추적 데이터를 구축하여 최적화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번째, 자율주행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산, 학, 연, 기업, 개인 등 분야별 다양한 수요자가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개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하여 국민 수용성 증대 및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자율주행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상용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 데이터 구축 기대 효과로는 첫 번째,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을 하고자 하는 소규모 기업에서 기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해 빠르게 프로토타입 기술을 개발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기존의 승용 자율주행 차량 인지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AI 분야 공개 데이터셋 확대 및 AI 인지 분야 R&D 기술 개발 확장 가능합니다. 세 번째, 데이터 확보를 통한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와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촉진시킵니다. 네 번째, 자율주행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산업과 융합해 AI 기술이 더해져 고부가 가치 창출 및 신산업 제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구축 환경 시나리오를 통해 구축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용 자율주행 차량의 환경 인지 성능 향상을 기대합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상용 자율주행차 주행 데이터의 획득 시나리오를 보시겠습니다. 수집 구간의 데이터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대구 화원 자동차 전용도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대구 국가산업단지, 울산 이해로, 세종 청사시청 구간 등 총 5개 구간에서 데이터를 획득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집 구간의 다양성과 더불어 메타 정보의 다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도로 환경, 시간대, 트래픽, 날씨, 주행 속도를 계획하여 획득을 진행하였습니다. 도로 환경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도심 2차로 이하, 도심 3차로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 BRT 도로에서 획득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간대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7시부터 9시의 출근 시간대, 9시부터 11시의 오전 시간대, 13시부터 16시까지 오후 시간대, 17시부터 20시까지 퇴근 시간대, 20시부터 22시까지 야간 시간대, 총 5개 시간대를 분류하였습니다. 교통의 흐름의 다양성을 위해서 한산, 중간, 혼잡, 3가지로 분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날씨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맑음, 구름, 흐림, 비, 안개, 역광으로 구분하였으며 비, 안개, 역광은 악천후로 분류하였습니다. 주행 속도의 다양성을 위해선 30km 이하, 30에서 50km, 50에서 70km,
70km 이상 4가지로 분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의 편향성 방지와 현실 세계의 실제 환경을 학습 데이터에 포함하기 위하여 이처럼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 획득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획득 장비로는 프로젝트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승용 차량이 아닌 상용 차량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획득 장비들은 실제로 자율주행이 운행되는 차량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버스로는 레이스타 차량, 트럭은 파비스 차량을 활용하였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는 도로 환경의 다양한 데이터 획득을 위해 총 5개의 카메라와 3개의 라이다 센서를 부착하여 데이터를 획득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5개의 카메라를 통해 전방, 우측 전방, 우측 후방, 좌측 전방, 좌측 후방 총 5개의 각도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3개의 라이다 센서는 우측 전방, 좌측 전방, 후방에 라이다 센서를 부착하여 3개의 라이다 센서에서 획득된 점근 데이터를 동기화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점근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만들어 획득하였습니다. 획득된 데이터는 데이터 정제 단계에서 과제 목적에 맞춰 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카메라 센서, 라이다 센서, 메타데이터의 동기화를 진행하였으며 전용 정제 도구를 사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정제 시의 정제 항목으로는 이미지 손상, 카메라 불량, 비식별화, 와이퍼 가려짐, 점근 데이터 손상, 센서 오류 총 6가지 정제 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미지 손상, 카메라 불량, 와이퍼 가려짐과 같은 3개의 항목은 카메라로 주변 환경에 대한 시각적 데이터의 효율성이 떨어져 삭제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점근 데이터 손상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대한 3D 데이터의 품질이 안 좋을 시에는 효용성이 떨어져 삭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센서 오류의 경우에는 원시 데이터의 정보가 남아있을 시에는 복구 작업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원시 데이터부터 발생한 오류는 데이터 동기화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삭제 진행하였습니다. 비식별화는 도로 환경에서 포착되는 차량 번호판과 제3자의 얼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비식별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가공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본 과정의 실습 과제는 자율주행 환경에서 획득된 2D 이미지에 대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분야의 데이터 가공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분야의 가공과는 다르게 도로 환경에서 포착되는 객체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여 클래스의 구분에서부터 진입장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교육을 통해 자율주행 분야의 사업에 참여 시에 보다 원활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주행 분야의 클래스부터 가공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적 객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적 객체는 도로 환경에서 움직임이 존재하는 객체들로 자동차, 버스, 트럭, 경찰차, 구급차, 스쿨버스, 기타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기타 이륜차, 보행자, 탑승자 총 12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입니다. 도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객체입니다. 본 과제에서는 승용차와 SUV 모두 자동차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론 버스입니다. 버스는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이동수단으로 시내버스, 고속버스, 미니버스 모두 버스로 분류하였습니다. 경찰차입니다. 차종에 상관없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차량은 경찰차로 분류하였습니다. 구급차입니다.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차량은 구급차로 분류하였습니다. 스쿨버스입니다. 스쿨버스는 통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으로 황색을 띠고 있는 차량은 스쿨버스로 분류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통학을 목적으로 하는 승합차도 스쿨버스로 분류하였으며 통학을 목적으로 하는 버스도 스쿨버스로 분류하였습니다.
스쿨버스를 가공 시에는 일반 버스와 스쿨버스를 구분하여 가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럭입니다. 트럭은 적재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특정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기타 차량입니다. 적재를 목적으로 하지만 특정 용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기타 차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트럭과 기타 차량을 비교하였습니다. 트럭은 화물을 실어 나르는 자동차이며 기타 차량은 어떤 특수한 활동에 적당한 차체와 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 버스, 트럭을 제외하고 모든 차량은 기타 차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트럭과 기타 차량의 예시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토바이와 운전자입니다. 오토바이와 운전자는 다른 클래스이기 때문에 각각 구분하여 가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전거와 운전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전거와 운전자는 다른 클래스이기 때문에 각각 구분하여 가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이륜차와 운전자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기타 이륜차와 운전자는 다른 클래스이기 때문에 각각 구분하여 가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행자입니다. 어떠한 운송수단도 활용하지 않고 도보로 움직이는 사람을 보행자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로객체입니다. 도로객체는 도로에 존재하는 차도, 연석,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과속방지턱, 도로표식, 흰색선, 노란선, 파란선, 빨간선, 정지선 총 12개로 분류하였습니다. 차도입니다. 차도는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차도로 분류하였습니다. 연석입니다. 연석은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되는 도를 의미합니다. 인도와 화단을 경계하는 연석은 가공하지 않으며 차도와 근접해 있는 연석만 가공을 진행하고 도로와 도로 사이에 존재하는 연석 또한 가공을 진행합니다. 인도입니다. 보행자가 도보를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인도로 분류하였습니다. 도로표식입니다. 도로표식은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존재하는 글자 또는 기호를 도로표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속도제한 표식과 화살표 또한 도로표식으로 분류합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표식들은 기존의 도로표식들과 다른 형태로 왼쪽에 보이는 속도제한 표시는 원 안에 숫자가 존재하지만 가장 바깥에 있는 원만 가공을 진행합니다. 글자의 도로표시의 경우에는 글자의 가장 끝 부분만 연결하여 삼각형 형태로 가공을 진행합니다. 꼬리물기 금지 표시 또한 도로표식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표식 또한 도로표식으로 분류합니다.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는 사람이 횡단하는 범위를 전체적으로 가공하며 연석의 바로 전까지만 가공을 진행하여 연석과 분리되게 진행합니다.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는 사람이 차량을 피해 잠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표시해둔 공간으로 안전지대를 가공 시에는 바깥 부분의 선을 제외하고 안전지대의 안쪽 부분만 가공을 진행합니다. 펜스가 존재하는 안전지대 또한 안전지대로 분류하여 가공을 진행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전지대가 끝날 시에는 안전지대의 마지막 사선을 기준으로 가공을 진행합니다. 과속 방지턱입니다.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조형물로 과속 방지턱 역할을 하는 모든 조형물은 과속 방지턱으로 분류합니다. 흰색선입니다. 차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흰색선으로 모든 흰색 종류의 선은 흰색선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자전거 도로의 차선은 흰색선으로 분류하지 않아 가공을 진행해 주시면 안 됩니다. 덧붙여 자전거 도로 표식은 도로 표식으로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선입니다.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으로 노란선으로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파란선입니다. 파란선은 특수한 차량들이 다니는
특수차량 전용선입니다. 빨간선입니다. 빨간선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량만이 주정차할 수 있으며 빨간선의 5m 이내에는 소방용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일반 차량들의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정지선입니다. 차량의 정지를 위한 선으로 흰색 선과 구분하여 가공을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지그재그 차선과 주행 유도선은 차선 또는 도로표식으로 가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적 객체입니다. 정적 객체는 도로 환경에 존재하는 움직임이 없는 모든 객체들을 정적 객체로 분류하여 도로표지판, 신호등, 안내표지판, 드럼통, 러버콘, 안전삼각대, 펜스 총 9개로 분류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입니다. 도로에 안내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은 도로표지판으로 분류합니다. 단, 표지판의 내용이 보이지 않을 시에는 가공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도로표지판의 종류가 다양하여 현재 도로표지판에 대한 예시를 참고하여 가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흰색 배경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보조 표지판은 가공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호등입니다. 도로환경 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신호등을 가공합니다. 보행자 신호 또한 신호등으로 분류합니다. 안내표지판입니다. 전방에 특수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판입니다. 안전삼각대입니다. 전방의 사고나 주의사항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삼각대입니다. 드럼통입니다. 건설 현장이나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러버콘입니다. 러버콘 또한 차량의 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펜스입니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인도를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조물입니다. 동일하게 펜스에 대한 가공 예시입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클래스에 존재하지 않는 모든 객체들은 배경이라는 클래스로 분류합니다. 대표적으로 화단, 시선 유도봉이 존재합니다. 데이터 가공 시 특이사항입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객체 간의 원근법을 적용하여 가공을 진행합니다. 펜스 뒤에 사람이 존재할 경우 사람이라는 라벨링을 펜스보다 뒤에 배치하여 보다 현실적인 표현을 진행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펜스 뒤에 차량이 존재할 시에는 펜스 뒤에 차량을 배치시켜 보다 현실적인 가공을 진행합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가공 시에는 원근법 적용이 매우 중요하여 주의하여 가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근법 적용에 대해서는 실습과제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가공 순서입니다. 도로 환경에 대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처음 접하시는 교육생 분들께서는 가공 후 시작부터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가공을 진행해야 하는 이미지를 보고 어떠한 객체부터 가공이 필요한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멀리 있는 객체부터 가공이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차도를 우선적으로 가공을 진행하며 그 다음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인도를 가공합니다. 그 후로는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가공하여 차도, 인도, 연석과 같은 밑바탕을 우선적으로 진행합니다. 그 후 차선과 도로 표식과 같은 차도 위에 존재하는 도로 객체들을 진행하며 도로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정적 객체인 도로 표지판, 신호등을 가공합니다. 그 후로는 차도와 인도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펜스를 가공하며 차도 위에 존재하는 동적 객체인 차, 트럭 등을 가공합니다. 그 후 아직 가공하지 않은 클래스들을 확인하여 가공을 진행합니다. 하늘과 건물 같은 객체는
전체 배경으로 크게 잡아 배경으로 가공을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는 클래스로 분류되지 않은 여러 종류의 객체들을 배경으로 지정하여 마무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 도로 환경에 대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가공 시의 주요 오류 유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역 오류입니다. 객체의 가공 범위가 초과된 오류 유형입니다. 다른 의미의 영역 오류입니다. 객체의 범위를 충분하게 가공하지 못한 오류입니다. 분류 오류입니다. 객체의 지정된 클래스와 다른 클래스를 지정한 오류입니다. 객체 누락입니다. 클래스로 지정된 객체를 누락하여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이처럼 자율주행 분야의 클래스 종류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 조작 도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작 도구의 간단한 조작 설명입니다. 노바토스라는 조작 도구를 사용 예정이며 보시는 표와 같이 단축키를 정리했습니다. 강의실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드린 웹 주소로 접속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완료한 후 왼쪽 상단에 있는 자료 배분 현황의 메뉴를 선택하여 접속합니다. 자료 배분 현황에 들어오시면 실습 과제로 배분받은 과제가 존재하며 우측에 존재하는 가공 버튼을 클릭하여 실습 과제를 작업할 수 있는 작업 화면이 생성됩니다. 작업 화면의 초기 화면 구성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번은 작업이 진행되는 작업 공간, 2번은 실습 과제의 목록, 3번은 가공 시에 사용되는 가공 도구, 4번은 가공 시에 객체 클래스 분류표, 5번은 객체의 원근법을 조절할 수 있는 레이어 선택창입니다. 객체를 가공하고 나면 왼쪽과 같이 선택창이 발생하며 해당 선택창을 통해 클래스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라벨링 객체의 원근법을 표현하기 위하여 저작도구 우측에 존재하는 객체 메뉴에서 라벨링 객체들의 순서를 바꿔 앞, 뒤에 구별이 가능합니다. 준비한 자율주행 기본교육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시부터 3차 시까지 학습 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는 자율주행은 스스로 인지, 판단, 제어를 진행하며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기술이며 자율주행의 주요 3대 센서로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로 분류되고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에 시각 정보를 포착하고 라이다는 파장광을 분사하여 파장광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점근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생성하며 레이더는 전자파 발사를 통해 주변 사물의 존재를 확인이 가능한 것을 배웠습니다. 2차 시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의 획득 수집, 정제, 가공, 데이터 학습 등의 단계를 구성하며 자율주행 구축 데이터의 특징은 다양한 구축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데이터를 획득 수집하고 데이터 정지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품질, 데이터 정규 과정을 거치며 2D 가공 기법과 3D 가공 기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3차 시는 실제 구축 데이터셋인 상용 자율주행차 주행 데이터 프로젝트는 2D 및 3D 데이터로 도로 내 객체 인식, 차량 인식 등 유의미한 데이터를 자율주행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데이터셋이며 또한 자율주행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셋으로 많은 데이터셋이 존재하지만 객체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률을 더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켜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 기본교육을 모두 마치며 교육을 통해 배웠던 자율주행 용어 중에 어려웠던 용어들은 교환,
맨 뒷부분에 별도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교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는 더 좋은 교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